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얼마 전 잠시 기분 전환 겸 하코네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다음날 점심까지 1박 2일 코스였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한국 여행객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도쿄에서 전철로 2시간 정도이다 보니 겨울 온천도 즐길 겸 1박이나 2박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신가 봅니다. 이번 주는 하코네에 잘한다고 소문난 곳들을 돌아봤습니다. 참고로 일식은 한국분들도 많이 가시는 두부카츠집이나 그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료칸이라고 하죠. 료칸에 묵으시는 분들은 코스 요리를 선택하시면 적어도 한 끼는 이런 일정식 같은 걸 드실 겁니다. 이게 종합 세트 같은 거라 사실 이렇게 먹고 나면 일식에 대한 욕구는 일정 부분 해소돼서 그런지 여러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도쿄에 있으면서 일식을 많이 먹다 보니 이번에는 장르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오직 하코네라서 갈 수 있던 집을 주로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럼 하코네에 진짜 잘하기로 소문난 집들로 바로 떠나보시죠. 첫 번째는 하코네 피자 808 몬스마레입니다. 저희가 오다와라 성을 구경하느라 마침 1시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는데요. 줄이 있긴 했는데 웨이팅은 30분 내외로 견딜만 했어요. 이렇게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만들고 굽는 화덕 피자인데 여기 정말 맛있었어요. 옆에 있던 노부부가 계산 때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였다고 극찬을 하면서 몇 번이고 아리가또를 하더라고요. 저는 인생이 아직 짧기도 하고 피자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인생 최고 타이틀을 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쿄로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는 맛이긴 했습니다. 점심엔 음료 세트가 있었고요. 저희는 훈제 치즈인 아프미카토를 사용한 마르게리타 하코네 아프미카토, 그리고 하코네 비스마르크, 별도로 콘크림 스프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이 밀려서 그런지 음식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피자 만드는 손놀림, 장작불 보면서 불멍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첫 음식은 콘스프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 입 먹고 바로 하루 한 그릇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운 콤포타즈 스프였는데 걸쭉하면서 달콤 고소한 스프 자체도 맛있었지만 향긋한 오일과 브라타 치즈가 신의 한 수더라고요. 부드러운 치즈를 살짝 떠서 오일과 스프를 함께 하는데요. 포도향과 비슷한 오일향이 먼저 코를 자극하고 입에서 치즈의 크리미함과 콘스프의 작은 입자들이 도는데 향, 식감, 맛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구운 옥수수도 부셔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사람 없었으면 체면 불구하고 그릇까지 싹싹 핥아 먹을 것 같은 거 겨우 참았습니다. 마르게리타 아프미카토는 훈제 치즈 향이 피자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프미카토, 아프미카타, 아퓨미카타라고도 표기하는데 그냥 살짝 구워 먹어도 술안주로 맛있는 치즈죠. 피자의 앞부분에 훈제 치즈를 올리다 보니 첫맛의 향이 확 느껴지는데요. 짙은 스모키 향, 씹을수록 나무를 태운 듯한 구운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 사실 이 강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치즈를 지나 뒤쪽으로 가면 훈제 향이 없어지고 마르게리타 본연의 맛이 더 도드라지는데요. 그래서 마르게리타 자체의 맛에 집중하고 싶다면 일반 마르게리타를 주문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다만 저처럼 훈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토마토와 바질, 훈제 치즈가 입안에서 뒤섞였을 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드셔보길 추천하는 기억에 오래 남을 피자였고요. 도우도 쫄탱한 게 맛있었는데 살짝 얇은 편이어서 부담없이 먹기에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비스마르크인데 마르게리타보다 저는 이 피자가 더 맛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 특유의 반숙 계란과 함께 이탈리안 소세지인 수제 살시차, 파마산과 모짜렐라, 트러플 오일 등이 들어갔는데 첫입부터 끝입까지 감칠맛으로 가득한 피자였어요. 소시지는 따로 후라이팬에서 조리를 한번 거친 뒤 도우에 올려 화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간간히 씹히는 아삭한 양파 맛도 좋았고 한 조각 한 조각 감칠맛이 폭발하는 게 상당히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이런 피자가 먹다 보면 물릴 때도 있는데 하나도 안 물리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더하니 향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더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여길 방문하면 어떤 피자를 먹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 먹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이 피자는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할 것 같아요. 흘러내린 노른자를 빡빡 긁어서 먹으며 이렇게 첫 식당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치 구경도 할 겸 조금 걸었던 곳에 위치한 박스버거라는 곳입니다. 여긴 버거도 버거인데 가게를 보고 싶어서 갔던 곳이기도 해요. 보통 버거집 하면 미국 느낌을 살려서 인테리어를 잡기 마련인데 여긴 하코네라는 특성 때문인지 일본집을 개조한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동서양을 믹스한 느낌이 재밌게 다가왔어요. 버거는 피자를 먹은 직후라서 바나나 쉐이크와 함께 반으로 커팅해서
하나는 바로, 하나는 야식으로 먹었는데요. 식어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카나가와 현의 소슈소라는 품종을 사용한 패티였는데 지방이 고소하면서 고기 풍미도 나쁘지 않고 육즙도 풍부한 게 괜찮더라고요.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만든 버거는 완전 식품이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플하면서도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와구와구 먹기보다 맛을 음미하면서 먹기 좋은 버거였어요. 학원에 다녀오고 주변 일본인들이랑 학원에서 뭐 먹었나 이야기를 할 때 버거 먹었다고 하니까 박스버거 거기 맛있지? 라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맛집 투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알만한 가게인 것 같습니다. 비건, 글루텐 프리를 찾는 분들을 위한 버거도 있다는 점이 독특하기도 했어요. 버거는 미국 대통령이나 유명인에게 30년간 요리를 만든 캘리포니아의 앤드류 스퍼진이라는 셰프분이 감수한 버거라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버거를 만들어낼 능력자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다음은 간식 겸 후식으로 떡을 먹었는데요. 치모토라는 곳의 유모찌라는 하코네를 대표하는 명물 떡입니다. 은은하면서도 우아한 유자향이 감도는 상큼이 맛돌이 떡이었어요. 일본 떡은 한국 떡과 비교했을 때 씹는 맛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떡보다는 마시멜로우와 같은 식감이 더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코네 명물이기도 하니 오신다면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피스타치오와 레몬 레어치즈 젤라또를 먹었는데요. 스텔라라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빵순이가 지금껏 먹었던 피스타치오 젤라또 중 3손가락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고급진 달콤함이었는데 맛이 진하면서도 불순물 없는 듯한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워낙 맛있게 먹었던지라 도쿄에 분점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에 소개한 피자 가게가 하는 젤라또 집이더라고요. 잘하시는 분이 또 잘하는 걸 하는 격이었습니다. 다만 추가 주문한 스폴리아텔라라는 저 과자 같은 건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짭조름하면서 바삭한 식감은 괜찮았는데 그냥 젤라또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젤라또로 입도 한번 헹궜으니 기름진 거 먹어야겠죠? 여기도 여행객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오징어와 생강을 넣은 어묵튀김을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휴게소 튀김 어묵 마냥 간식으로 하나씩 먹으면 너무 맛있죠. 여담으로 이렇게 먹는 영상을 모아 올리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82에 74면 아직 아슬아슬 퉁퉁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음은 하코네 등산선을 타고 고라라는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첫날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요. 다음날 내려올 때 보니까 경치도 좋더라고요. 앞칸에 타시면 이렇게 기차 멍 때리기도 좋아서 여기도 여행 삼아 오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는 고라 브루어리 그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산기슭을 경치 삼아 식사를 즐기는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반면 가격은 있던 곳이었습니다. 노브라는 해외에서 유명한 일본 셰프가 있는데요. 미국에 자신의 이름을 건 식당이 있는데 카니에 웨스트나 로버트 드니로 같은 셀레브리티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분과 콜라보한 철판 요리집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실제로 저희 옆 테이블에서 노부상이 그릴 요리를 사람들과 나눠 먹고 있었는데 사진으로만 보던 분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 신기하더군요. 하코네에서 유일한 브리어리만큼 맥주는 4종을 비교하며 마실 수 있는 샘플 세트로 주문했고요. 100% 천연수로 만든 크래프트 비어였는데 몇 종류는 국제 맥주 품평회에서 수상한 이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맥주가 향도 풍부하고 깔끔한 게 맛있었습니다. 맥주에 따라 유자 같은 감귤 계열 향이나 비터 초콜릿 같은 맛이 나곤 했는데요. 크래프트 맥주는 선호도나 드시는 분에 따라서 맛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쉬우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양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양고기는 육향이 지나치지 않고 먹기에 불편함이 없는 은은한 풍미와 고기도 부드러운 게 맥주와 함께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소스도 맛있었는데 커밍 같은 이국적인 향이 느껴지면서도 과하지 않아서 고기와 함께 찍어 먹기 딱 알맞은 소스였어요. 이런 분위기 좋은 그릴집은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 특별한 날에 어느 정도 가격을 감안하고 가곤 하는데요. 저희는 맛도 좋았고 너무 근사하지도 또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은 곳에서 적당하게 저녁을 먹기 좋았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음식뿐만 아니라 가게 분위기 등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식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침 식사로 들렸던 커피 캠프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도 커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세계 각국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핫도그도 많이 먹는데 전날 고기를 먹었다 보니 저희는 계란 오픈 샌드에 스프와 요구르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가 한 세트인데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일본은 빵, 계란, 유제품으로 만든 건 웬만하면 평타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도 바삭하게 토스트된 빵에 스크램블 에그, 반숙 계란, 누노드 뿌린 리투아니아의 듀가스 치즈라는 걸 끼얹었는데 치즈는 흔히 먹는 파마산 치즈와 유사하지만 좀 더 부드럽고 감칠맛과 풍미가 더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스프인 미네스트로네, 요구르트도 맛있었는데 특히 요구르트가 계피향이 살짝 돌면서 엄청 괜찮더라고요. 메뉴 구성도 좋고 음식 외에도 커피도 맛있어서 근처에 계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코네에 다녀온 김에 하코네에서 먹었던 음식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실제로 하코네에 가실 분들은 한정적이겠지만 도쿄 근교 여행지에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곳곳에 많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가시는 분들은 뜨끈한 온천과 함께 맛있는 음식 가득 드시길 바라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